수리물리 8번째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세 번째 숙제를 다음과 같이 내기로 하고요. 역시 아직까지는 일단은 가지고 계시고요. 온라인 수업이 더 길어지면 숙제 제출에 대해서도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긴 한데, 근데 일단은 여기 챕터 4하고 챕터 5하고 이 앞에는 섹션 번호고요. 뒤에는 문제 번호예요. 2, 3, 4. 이거 문제 번호고요. 여기도 마찬가지. 챕터 5도 마찬가지고요. 자, 다시 이제 본 강의로 들어가서 지난 시간에 한 것 중에 change of variable 하고 있는데 갈 길이 조금 멀겠다는 생각이 들긴 해요. 이거 야코비안까지 가려면 사실은 여러분들 기초가 얼마나 되는지 잘 모르기 때문에 고등학교 수학의 기초를 가지고 이제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 XY 좌표계를 극좌표계로 바꾸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그림으로 따져보면 면적, 예를 들면 면적이 XY 좌표계에서는 그냥 직각사각형으로 해서 dx, dy잖아요. 근데 이걸 r 스타 좌표계로 쓰면은 여기 이렇게 생긴 아주 이제 작으니까 이것도 직사각형으로 볼 수 있죠. 근데 이 길이를 잘 보면은 r 방향으로 dr이고 세타 방향으로는 d 세타가 아니라 r 곱하기 d 세타 이렇게 돼서 면적을 우리가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r이라는 값이 이제 물론 여기서는 기하학적으로 유도를 했지만 매우 일반적인 일반적인 좌표계에서 어떻게 될 것이냐 하는 문제가 사실은 이 섹션의 주된 일종의 목표죠. 이제 그걸 해야 되는데 면적뿐만 아니라 이제 곡선의 길이도 할 수 있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쭉 따라가 보면은 곡선의 길이라고 하는 게 결국은 직선을 잘게 쪼개서 잘게 쪼갠 그 부분들은 직선으로 볼 수가 있다는 그 사실을 가지고 이제 길이를 구한 것이고요. 이건 나중에 또 나와요. 여기 2학기 때 또 중요하게 나옵니다. 이 곡선의 길이 하는 부분이. 이건 이그젬플 푼 거는 넘어가시고요. 자, 지난 시간에 이걸 조금 하나 말았는데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이 많이 쓰게 되는 좌표계가 물론 이제 x, y, z 카티시안 코디네이트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게 원어가 카티시안 코디네이트인데 이게 x, y, z로서는 우리가 이 번역상에 문제가 있다고 봐요. 이게 직각 좌표계, 직교 좌표계 이런 말을 쓰는데 여기서 우리가 쓰는 다른 구좌표계나 원통 좌표계도 다 직교 좌표계거든요. 그래서 이 번역을 사실은 이 카티시안이 어디서 나온 말이냐면 데카르트에서 나와요. 데카르트. 그 있잖아요.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데카르트가 처음 창안해낸 좌표계예요. 그러니까 좌표계라는 걸 창안해냈다고 봐야 되죠. 중요한 일이죠. 데카르트 좌표계라고 번역하는 게 옳다고 봐요. 굳이 하려면. 근데 이제 편의상 그냥 x, y, z 좌표계 또는 그냥 카티시안 코디네이트 이렇게 말을 부르겠습니다. 이게 우리가 가장 많이 쓰는 게 카티시안 코디네이트고 또 여러분들이 앞으로 학과를 다니면서 많이 보게 될 좌표계들이 두 개가 더 있는데 그게 이제 2차원에 물론 폴라 코디네이트 극좌표계가 있고 여기서 이야기하는 3차원에서 구좌표계랑 원통 좌표계가 있습니다.
이것도 일단 기하학적으로 우리가 다 알아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이거를 좀 하다 말았는데 이게 이제 변수가 3개죠. 3차원이니까 3차원의 어느 점의 위치를 x, y, z로 쓰는 대신에 그러니까 동쪽으로 얼마, 뭐 북쪽으로 얼마, 그 다음에 상방으로 얼마 이렇게 하는 대신에 구좌표기를 써서 거리가 얼마, 방향이 2개죠. 그리고 예를 들면 이제 별자리 위치 이야기할 때 우리가 경도, 위도 얘기하듯이 경도, 위도가 필요하단 말이에요. 또는 뭐 지구의 위치도 경도, 위도가 필요하죠. 그게 이제 스피리컬 코디네이트인데 구좌표계. 보면은 여기 z 값은 이게 r이고요. 여기가 이제 위치가 r 벡터라고 하면 이 z 값은 요 r의 코사인 세타만큼 되죠. 세타는 이 극으로부터 얼마나 떨어져 있느냐 하는 이야기고요. 영어로는 이거를 우리가 코레티튜드라고 불러요. 세타. 레티튜드가 뭐예요? 레티튜드는 위도죠. 위도인데 사인에 코사인 붙이면은 90 마이너스 사인이 90도 마이너스 사인이 코사인이잖아요. 그것처럼 그거의 반대각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가 되는 각이에서. 그래서 다른 말로 하면 세타가 라디안으로 하면 라디안은 다 알죠. 라디안을 모르면 심각한데 여기서 뭐 여러분들 아는지 모르는지 알 수가 없고 혹시 모르면은 꼭 Q&A 남겨놓으시고 자 파이 오브 2 나누기 위도 이렇게 되는 거지. 자 그래서 요게 세타가 있고 여기 그 다음에 파이라고 하는 각도가 있죠. 여기 이건 경도죠. x가 예를 들어서 그리니치 천문대라고 하면 이게 꼭 지구에서만 쓰는 게 아니에요. 그냥 예를 들어서 그리니치 천문대라고 하면은 이게 이제 경도가 되는 거죠. 이거는 이제 우리가 롱지튜드라고 부르는데 이 경도예요. 경도에 해당하는 거예요. 또는 뭐 에즈무스탈 앵글이라고 하기도 하고 뭐 영어로 여러 가지 표현이 있는데 번역서에는 어떻게 표현되어 있는지 잘 모르겠고요. 자 그래서 아무튼 z 값은 이렇게 되죠. r의 코사인 세타가 되고 그 다음에 x, y는 어떻게 될 것이냐 이건 좀 봐야 되는데 일단은 요 길이를 알아야 돼요. 요 길이를 알아야 돼요. 요 길이에다가 우리 요 길이를 뭐라고 하냐면은 요 길이를 우리가 r이라고 하면 안 되지. 로라고 합시다. 로라고 하는 놈 뭐냐면 r에다가 사인 세타죠. 그렇죠? 왜냐하면 요게 요각도를 보면은 요게 90 마이너스 파이 마이너스 세타 오브 2니까 이게 바로 위도에 해당하는. 자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우리가 이 로 값이 이렇게 된다는 걸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x 값은 사실은 로에다가 코사인 파이 이렇게 되죠. 그쵸? 이게 파이 값이니까. 그쵸? 여기 이렇게 쫙 프로젝션을 시키면 여기 직각으로 만들고 이게 x니까. 그리고 y 값은 이쪽 방향으로 프로젝션 시키면 되죠. 이쪽 방향으로. 뭐가 좀 잘못됐는데 잘못 그렸네요. 잘못 그렸지. 이게 이 y축이랑 평행하게 돼야 되죠. 이렇게 되고 이게 사실 직각이고 이게 결국 x 값이 되니까
이건 로에다가 코사인 파이 이렇게 되고요. 일단 로의 코사인 파이는 사실은 뭐예요? 이게 여기 색깔이 이거네. 그 R의 사인 세타의 코사인 파이 이렇게 되죠. 그렇죠? Y는 마찬가지로 로의 사인 파이가 돼요. 왜냐하면은 이건 x축이랑 평행하게 그려서 이쪽 방향이 되니까 이게 y가 되죠. 이 값이 y가 되죠. 자, 사인 파이니까 얘는 로가 다시 아래 사인 세타의 사인 파이 이렇게 되는 거고요. 따라서 x, y, z를 다 구한 거죠. x, y가 각각 이렇게 되고 여기 이제 이렇게 써주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x, y, z하고 그 r 세타 파이하고 우리가 쓸 수가 있어요. 이 관계를 식을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물론 이제 이 볼륨은 어떻게 될 것이냐? 최적 볼륨 적분할 때 볼륨의 어떤 적분이 dv가 원래 dx 곱하기 dy 곱하기 dz겠죠. 카티시안 코디네이트에서 이런 이제 정육력 면체를 그리면 되니까 이렇게 적분을 하면 되는데 여기서는 dx, dy, dz 이렇게 되니까. 자, 근데 이놈은 어떻게 되냐면 요 그림 한번 봐요. 요 그림을 보면 알 수가 있는데 일단은 세 방향이 있죠. 세 방향의 축이 잘 봐요. 이거를 색깔을 노란색으로. 자, 하나가 R 방향에 하나 있고요. 이 DR이죠. 또 한 방향이 이 방향에 하나가 있고요. 그죠? 이거는 R의 D세타죠. 그죠? 그 다음에 또 한 방향이 이쪽에 있단 말이에요. 이거는 보면은 여기 썼지만 이건 R 사인 세타의 D 파이. 다른 말로 하면은 아까 로를 정해서 로의 D 파이가 되죠. 자, 그래서 이게 볼륨면 3개를 적분을 하면 3개 dr, r d 세타, 그 다음에 r 사인 세타 d 파이 이거 3개를 곱하면은 dv가 dr에다가 r의 d 세타에다가 r 사인 세타의 d 파이. 혹시라도 이 그림이 이해가 안 되면 이해가 될 때까지 보세요. 이거는 여러분 머릿속에 확 반드시 집어넣어야 돼요. 그래서 이걸 못 집어넣으면은 괴롭죠. 대학생활 내내 전공 과목에서 괴로우면은 생활 자체가 괴로워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거를 이제 정리하면은 r 제곱 사인 세타의 dr d 세타 d 파이. 이제 많은 학생들이 이걸 그냥 나중에 외워버리는데 물론 기억을 저절로 하게 되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걸 이해해서 기억을 저절로 해서 외워지는 거랑 그냥 밑도 끝도 없이 외우는 건 완전히 다르니까 최대한 여러분들이 이해해 보려고 해야 돼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이 팩터가 요게 붙는다는 거고 뭐 기억을 하긴 해야 돼요. 뭐 나중에 저절로 알게 되긴 하는데 자,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 이번에는 거리. 여러분들 피타고라스의 정리 알죠? 그 얘기를 해줘야 될 것 같은데 작년에도 똑같은 경험을 해서 피타고라스의 정리 3차원에서는 어떻게 될 것인가 그걸 의외로 모르더라고. 자, 여기서 dx, dy, dz가 있는데 이거 좀 이건 지금 번외 경기예요. 자, 여기에 이제 대각선을
3차원상의 대각선을 한번 여기가 원점이라고 하고 여기서 이쪽을 넘어가 이쪽에서 그리자. 여기가 원점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이걸 이렇게 표시를 하고 자 여기서 이 원점에서 여기까지 거리가 얼마나 될 것이냐 대각 방향 여기 A라고 할까요? 이 OA의 길이를 DS라고 해보면 이 DS가 어떻게 되느냐 그 문제예요. 그래서 2차원 같으면 우리가 DS 제곱이 그 피타고라스 정리 쓰면 이렇게 되는데 3차원에서 우리가 짐작을 해보면 이렇게 되죠. 근데 정말로 이렇게 돼요. 이걸 의외로 모르던데 왜 그러냐면은 이게 어디서 나온 거냐면은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어떻게 해서 ds 제곱은 여기서 삼각형을 하나 어떤 삼각형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냐면은 이쪽 면을 이쪽 면을 이렇게 잘라요. 이렇게 잘라봐요. 이렇게 삼각형을 그려. 자, 이렇게 자르고 여기 자꾸 그림. 자, 여기랑 이렇게 그리는 거예요. 이 삼각형을 보면, 자, 이 삼각형을 따로 이제 떨어뜨려서 그리면 이제 이런 종류 삼각형이 나오는데, 너무 연하게. 자, 이게 삼각형이 나오는데, 이렇게 똑같이 그리면 얘가 DZ고 이게 이렇게 됐잖아요. 너무 좀 DZ인데 이게 직각이죠. 근데 요 길이가 뭐냐면 요 길이가 사실은 우리가 이거를 D로라고 하면 ds 제곱은 D로의 제곱 더하기 DZ 제곱이죠. 피타고라스 정리를 이용하면. 근데 이게 직각이니까 D로의 제곱은 다른 게 아니라 DX 제곱 더하기 DY 제곱. 그죠? 다시 여기서 이쪽 삼각형을 우리가 보면 자,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이게 성립을 하죠. 3차원 피타고라스 정리고요. 그냥 피타고라스 정리를 두 번 쓰는 거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자, 그러면은 이제 3차원에서 우리가 스페리컬 코디네이트에서는 이 길이가 어떻게 될 것이냐. 길이라고 하면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구해야 되냐면은 이거는 빨간색으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구해야 되는 거죠. 여기 대각선. 그렇죠? 요 점. 이렇게 구해야 되는 거죠. 자, 그 길이는 이 세 개의 길이의 제곱은 이 세 개의 길이의 제곱의 합이죠. 자, 그래서 아까 얘기했지만은 세 개의 길이가 하나는 dr, 하나는 rt 세타, 하나는 r sin 세타 d 파이가 됐으니까 그림에서 보면 자,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ds 제곱은 dr 제곱 더하기 rt 세타의 제곱 더하기 r sin 세타의 제곱의 d 파이의 제곱 이렇게 쓸 수가 있겠습니다. 풀어서 쓰면은 dr 제곱 더하기 r 제곱 d 세타 제곱 더하기 r 제곱 sin 세타의 제곱 d 파이의 제곱. 여기 D 이런 게 물론 여러분들 D의 파이의 제곱이 아니고
d파이의 제곱이에요. 이게 아니고 이게 맞아요. 그걸 의미하는 거예요. 자, 길이는 이렇게 하면 되고 그 다음에 뭐가 있느냐? 면적, 표면적도 구할 수가 있는데 여기의 표면적이 어떻게 되느냐? 요 위치. 그러니까 요 위치 표면적. 그건 쉽게 구할 수가 있죠. 마찬가지로 여기서 이 길이에다가 이 길이를 곱하면 되니까 이 길이는 R의 D세타고 그 다음에 이쪽 길이는 R 사인 세타의 D파이니까 두 개를 곱하면 되죠. 따라서 이 면적은 여기서 R이 컨스탄트로 놓으면 그 dA라고 합시다. 표면적 라지 A라고 합시다. 그러면 이거는 하나는 R D세타였고 또 하나는 R 사인 세타 D파이. 자, 그래서 이거를 합치면 R 제곱에 사인 세타의 D세타의 D파이 이렇게 쓸 수가 있겠습니다. 자, 정리가 다 돼 있죠. 여기에 이미 정리를 다 해놓은 게 이건데 여기 여러분들 이건 다 이해하고 있어야 돼요. 코디네이트가 이제 이렇게 쓸 수가 있고 XYZ와 이렇게 써지는 거고 그 다음에 볼륨은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거는 길이 얘는 표면적. 여기서 A라고 하는 건 반경. 상수라서 A라고 쓴 거예요. 이거는 반경을 얘기하는 거고. R. 자, 이게 구좌표계고. 이것뿐만 아니라 이제 실린드리컬 코디네이트도 많이 써요. 이것도 아주 많이 쓰는 좌표계인데 좀 올려서 합시다. 자, 얘는 좀 더 쉬워요. 구좌표계보다는 우리가 조금 이해하기가 더 쉬운데 얘는 원통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원통이라는 게 사실은 원을 그러니까 XY 평면상에 원이 있으면 평면상의 원을 그 쭉 기둥을 만든 거잖아요. 그쵸? 근데 이게 평면상의 원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폴라 코디네이트에서 이미 쓰고 있죠.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XY 좌표계는 폴라 코디네이트고 그 다음에 Z축은 그냥 추가로 에다가 Z축이 있는 거, Z-액시스가 하나 더 있는 거, 직선축이 하나 더 있는 거 그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오히려 간단한데 볼륨은 어떻게 되냐면 볼륨은 그 밑면적에다가 그 높이를 곱하면 되죠. 밑면적이 어떻게 되냐면 요거의 면적이죠. 요거의 면적이니까 이 면적은 이쪽 방향으로 dr이 있고, 그렇죠? 그 dr이 있고, 여기서 r은 아까 스피리컬 코디네이트 r하고 달라요. 여기서 r은 그 평면 위의 거리예요. xy 상의 거리예요. 그러니까 dr이 있고, 그 다음에 이쪽 방향으로 r d 세타가 있고, 그 다음 높이가 있고. 그래서 우리가 다 곱하면 dv는 dr에다가 r d 세타
세타에다가 곱하기 dz. 그래서 이렇게 되죠. 이렇게 구했죠. 그 다음에 거리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냐면은 노란색.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죠. 그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를 구해야 되는데 그 거리는 역시 이제 세 개의 축의 제곱을 쓰면 되죠. 그래서 그 각각의 거리가 dr하고 r d 세타하고 dz니까 이 피타고라스 정리를 쓰면 ds 제곱이 dr 제곱하고 r d 세타 제곱하고 dz 제곱 세 개 더하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 표면적은 어디를 말하는 거냐면은 이 부분을 말하는 거죠. 이 부분을 말하는 거죠. 이 부분의 표면적은 그 여기 r에다가 r을 이제 r을 a라고 상수라고 놓으면 이 거리에다가 그 다음에 이 거리를 곱하면, 아니 이 거리가 아니라 이쪽 높이를 곱하면 되죠. 높이가 dz고, 자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게 실린드리칼 코디네이트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스페리컬 코디네이트보다 훨씬 쉽죠. 우리가 극좌표계를 알고 있다면. 아무튼 이 두 가지는 그 스페리컬 코디네이트하고 그 다음에 이 실린드리컬 코디네이트는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잘 꽉 집어넣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우리가 원래 야코비안을 해야 되는데 야코비안을 하기 위해서 넘어야 될 산이 있어서 그 리뷰를 한 가지 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이 내용이 오히려 쉬운데 야코비안 하는 것보다. 이 챕터 6에 있더라고요. 사실 2학기 과정에 있는데 약간 순서가, 뭐 책을 내가 안 썼으니까 내가 나보고 쓰라면 그렇게 안 쓰죠. 그런데 벡터 프로덕트 책이 괜찮은 책, 좋은 책이긴 해요. 근데 순서가 약간 애매할 때가 있어요. 얘는 챕터 6에 나오니까 2학기 때 또 다시 배우게 될 거예요. 근데 이 내용은 그 벡터 곱이 있는데 벡터 곱 얘기만 하고 벡터 곱, 벡터 멀티플리케이션. 그 벡터를 아직 안 배웠기 때문에 이게 이제 조금 그 어려울 수도 있는데 일반 물리에서 벡터를 또 하게 되죠. 그 벡터 곱은 일단은 좀 쉬었다가 또 하기로